안녕하세요. 행복에도 맛이 있다고 합니다.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입을 열고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입가에 미소를 가득, 행복을 가득 심어줄 부모교육 강사 김남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두고 오셨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을 더 하려면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마주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서로 같이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앞을 향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 사랑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는 어떠세요? 그림을 보니까. 그림에는 물고기들이 서로 다른 방향,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곳이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표출한다면, 네,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분위기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각자의 색깔과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어떤 목적, 그리고 한 곳을 바라봐서 같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초점을 맞춰서 같이 지내면 좋겠지만 혹시 다른 방향을 보면서 좀 의견 충돌이 나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같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늘 강의를 통해 그렇게 함께 앞을 목적을, 초점을 같이 맞추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힘들어지고, 네, 서로, 네, 충돌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관계에서 갈등이, 네,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은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고 있습니다. 칡나무는 왼쪽 방향으로 줄기가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줄기가 감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줄기가 감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꼬이고 충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갈등을 겪으셨나요? 네, 자녀와의 갈등도 있으실 겁니다. 또 부부 갈등도, 네, 20년, 30년 같은 이불을 쓰고 같은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남녀 간에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넓게는 우리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크게는요, 국가 간에도, 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 국가 간에 서로 갈등이 빚어낸 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고부 갈등, 형제 갈등, 부부 갈등,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녀, 부모와의 갈등, 또 조부모님과 우리 손자녀와의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으로 혹시 갈등이 있으셨나요? 저도 갈등을 겪고 왔습니다. 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굉장히 좋고 행복한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네, 사소한 거에도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또 왜 이렇게 때는 자주 오는지요.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가정의 행복은 모든 행복의 기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네, 생각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자녀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갈등을 유발하게 될까요? 네, 바라보는 시각,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네,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행동이 나오고, 네,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심이 달라서, 네, 서로가 생각하는 관심이 달라서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노래들 좋아하세요? 네. 네, 우리 조부모님들은 예, 역시 트로트지요. 요즘 정동원,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나의 마음을 녹여주고, 네, 그걸 통해서 힐링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녀들은 어떤가요?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BTS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주 모르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이 다르면, 네,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아서 네, 나의 주장만, 내 주장이 옳아라고 주장만 펼치게 되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내에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편하지요. 네, 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하고 싶을까요? 네,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서 가족이라도, 네, 남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갈등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난, 모욕, 방어, 벽쌓기 길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갈등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시지는 않으시지요? 네. 비난은 어떤 걸까요? 비난은 사소한 약점이라도 그거를 가지고 맹 공격하는 거예요. 네. 살짝씩 건드리면서 좀 비꼬아 가면서 네, 그 의도를 좀 이렇게 삐뚤게 왜곡해서 네, 공격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욕은 어떤 걸까요? 모욕은 비난보다 조금 더 강력한 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거,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거 이런 거를 막 퍼부으면서 네, 비난을 하는 것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화에서도 그런 말 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방어의 단계입니다. 방어. 자, 이렇게 비난과 모욕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만 받아? 그것을 네, 상대방에게 이렇게 떠넘겨주는 것을 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공격만 당하니까 너는 안 그랬어? 나만 그래?
너만 힘드니? 난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 이르는 지름길 중에 가장 나쁜 길이 바로 마지막 벽쌓기의 길입니다. 매번 이렇게 공격만 당하고 있다가 이제 반응을 안 하는 단계예요. 네, 무반응 단계가 바로 벽쌓기의 단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그것을 비난으로 듣고 모욕으로 듣고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도 그것을 잘못 왜곡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네.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방문부터 닫지요. 우리 손자녀가 할머니가 조언을 해주고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할머니가 뭘 한다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하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벽쌓기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4단계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 눈을 굴리면 작은 눈덩이가 점점점 굴러서 크게 되듯이 이 갈등도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조그만 섭섭함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의 응어리가 되어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 어떤 게 있죠? 회피, 경쟁, 협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계세요? 협력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다행스럽고 그리고 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주먹, 가위, 보자기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자, 태어날 때는 자, 뭐든지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2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서 주먹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먹의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가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가위 어떠세요? 자, 2개를 주고 3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3개를 주고 2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가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내가 가져갈 게 없겠구나 라고 깨달게 되면서 보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보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회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경쟁도 하게 되고요. 또 협력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협력을 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감정을 빼고 네,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할 것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네, 좋습니다. 자, 3은요. 삼가할 것은 삼가해 주세요. 굳이 삼가할 말을 하면서까지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는 없으시죠. 네, 또는 하나 잘못했는데 그거를 크게 부풀려가지고 확대해서 얘기하면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가할 것은 삼가해 주시고요. 자, 사는요. 사는. 맞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말을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더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자, 마지막 5. 갈등이 생겼다면 오늘 네, 해결해 주세요.
갈등이 오래 쌓이고 깊어지고 묵을수록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지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갈등에 협력하는 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 대화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네,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거나 끊기는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화가 왜 안 될까요? 대화가 왜 자꾸 끊기고 내 말만 하게 되어서 끊기게 됩니다. 대충 들어서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끝까지 잘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듣지 않기 위해서는 또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눈을 바라보시고요. 네, 눈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몸을 들어서 얼굴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상대방 쪽으로 몸을 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를 경청이라고 하지요. 또 이렇게 경청만 하면 또 좋은 대화로 이끌어내갈 수가 없습니다.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죠. 네, 공감하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대충 듣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잘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에게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내가 먼저 말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잘 듣는 방법, 잘 듣는 경청도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청에는 무시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말하거나 말거나, 너는 얘기해라. 그렇게 무시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러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잘 듣지도 않으면서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도 열심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면 뭔지 모르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듣는 척만 하고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 듣는 단계가 있어요. 특히 어머님들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는 상태. 자, 가장 좋은 5번째 방법은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반응을 해주면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또 여기에도 공감적 경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서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나는 정말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말할 맛이 나 하면서 점점 더 말을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렇구나. 붙여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반응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구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인 경청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리액션까지 해주면서 한다면 우리 손자녀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는 엄마, 아빠께 자신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처음부터 대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단한 노력,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자, 처음에 손자녀와 우리 자녀와의 갈등, 벽이 쌓였다면 대화를 시도하시겠죠. 그런데 벽이 쌓여서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씩 스며들게 한다면 언젠가 우리 아이의 마음이 열려서 대화가 잘 일어나가고 갈등이 이렇게 잘 해결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언어예요. 자, 여기 제가 12개나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여기 중에서 많이 들어봤다, 나 이 뜻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봐 주세요. 전혀 모르시면 주먹을 쥐어주셔도 되고요. 자, 손가락 낄낄빠빠, 댕댕이, 소확행, 세제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딱 접해 들었을 때 되게 많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언어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이게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손자녀 세대는 이런 말이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도 조금 알아두면 소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혹시 갈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할머니, 내 친구는 정말 갈비야 라고 하면 얘가 친구랑 갈비를 먹고 싶다는 뜻인가? 갈비를 해달라고 하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갈비는 내 친구 갈수록 비호감이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핸드폰 하다가 모르시면 저한테 국물하세요. 맞습니다. 잘 유추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아드님하고 대화가 안 될 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은 많지만 할 말 하겠다. 이렇게 애비야, 오늘은 아버지가 할 말 하안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즐거운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이번 생은 망했어. 그리고 자만추를 즐겨 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댕댕이. 댕댕이가 무슨 뜻이지? 그런데 반려견을 보고 댕댕이라고 하더라고요. 멍멍이를 쓸 때 이렇게 댕댕이로 표현한다고 해서 좀 친근한 표현으로 댕댕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손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또 우리 손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때 낄낄빠빠 하시면서 세제례인 우리 손녀를 많이 칭찬해 주시면 아마 소확행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 손자녀가 쓰는 이 말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고 함께 즐겁게 표현해 주신다면 그거를 통해서 즐겁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손자녀의 소통이 잘 되면, 대화가 잘 되면 어떠세요? 행복을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잘못되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르다와 틀리다를 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르다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네. 같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틀리다는 어때요? 틀리는 것은 OX. 맞는 거, 틀린 거. 네.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만도 하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면 손자녀가 얘기해도 다르게 들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손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할머니가 우선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모범적인 답안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거지요. 그래서 다르다는 입장에서 말하면 네모도 될 수 있고 세모도 될 수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듯이 너의 입장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만해 라고 다른 입장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단절돼서 불통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입장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의 입장, 나의 생각을 또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나의 입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아까 갈등으로 이르는 지름길을 비난에, 모욕에 말을 하게 되면서 갈등으로 가는 지름길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과 다르다와 틀리다를 통해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투 그리고 태도에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좀 친절한 태도로 그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라고 받아준다면 화가 난 사람도 화가 좀 누그러지고 반응을 조금 격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 같이 흥분해서 성질을 부리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여기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장이 도구가 망치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떠한 연장으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또 송곳의 법칙도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면 우리의 아이들 곪고 상처가 납니다.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곪고 나중에는 폭발,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상처되는 말, 송곳의 말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송곳으로 아이들에게 하지 마,
이렇게 손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아이를 돌보시면서 하지 마, 너 이따 엄마 오면 이럴 거야. 네가 한 행동들 엄마 오면 할머니가 다 이럴 거야. 할아버지가 다 이럴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송곳으로 말초신경을 600번이나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셔야 될지, 네. 어떤 말을 해주셔야 될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처럼 부모님이나 우리 조부모님이 쓰는 언어가 우리 손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망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언어가 조부모님이 쓰는 말이 망치의 법칙처럼, 송곳의 법칙처럼 아이들에게 상처가 주지 않는지, 네. 상처를 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행사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언행과 태도를 조금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5단계의 흐름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한번 단계별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문제 확인, 인식 바꾸기, 긍정적 초점, 윈윈 해결책, 상대방 입장. 네, 이 단계로 해결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수,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가 양말을 빨래통에 잘 넣지 않아요. 매번 얘기를 해주고 때로는 혼도 내보고 때로는 좋은 말로 부탁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가 때로는 노를 했는데 아이가 예스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 먹자고 했는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이가 엄마 치킨 사주세요. 할머니 오늘 떡볶이 해주세요. 라는데 no!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 어떤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간을 바꾸든지 아니면 대상을 바꾸든지 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초점으로 맞추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하지 마, 안 돼, 싫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갑자기 수학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학생인 아들이 갑자기 학원을 놓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네. 왜 안 다니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 안 다니려고 하는 문제를 딱 인식을 해서 딱 문제를 확인을 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다니고 싶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몰라서 물어봐도 짜증을 내시고 또 문제를 틀려서 또 한번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문제도 틀리냐고 하면서 꾸중을 하시고 이러셔서 우리 아이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관심이 떨어져서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고 물었더니,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대신에 인강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떠한 관심을 놓지 않고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스럽게 수학에 1등급을 받아서 제가 이 아이가 관심이 떨어졌던 것을 확인시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줬더니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 하고 참 다행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안 돼! 무슨 소리야? 학원을 지금부터 안 다니면 어떻게 하니? 라고 끝까지 학원 다니는 것을 고집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좀 상상이 안 가기도 하고요. 갈등으로 아마 이렇게 좀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윈윈의 해결책을 얻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자, 마침표로 안 돼! 하지마!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쉼표로다가 한 박자 쉬어가면서 이 아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어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계세요? 네. 자, 우리 깍지를 한번 껴보시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내가 끼던 방식대로 깍지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그냥 편안하고, 네, 평상시 하던 대로니까 그냥 느낌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네, 내가 원래 깍지를 끼던 것이 아니라 좀 반대 방향으로 껴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네, 어색하세요. 네. 자, 이렇게 불편한 거, 어색한 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랑 싸우려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네,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됩니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로부터 도망을 가기 바쁩니다. 네, 회피해버리고, 네, 무서워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얼어붙게도 되는데요. 자, 무조건 스트레스가 나쁜 거는 아니지요. 적절한 긴장감을 통한 스트레스는 그거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는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자, 여기 어떤 표정이 가장 좋아 보이세요? 자, 여기 있는 표정 중에서 하나만 해보시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보기 좋은 기쁨의 표정이 분노, 혐오, 두려움, 예, 이렇게 슬픔, 놀람의 표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표현은 기쁨의 표정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때로는 소통이에요. 나 좋아해요. 나 기뻐요. 나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녀가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할머니 음식 너무 맛있어. 할머니 사랑해요. 한다면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 내가 너 키운 보람이 있지. 그래 이 맛에 산다. 라고 하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웠니? 그러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잘해주나 봐라. 더 나아가서 그 손자녀를 맡긴 자녀한테까지도 굉장히 많은 불쾌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네, 거기에 따른 진료를 받고 약을 먹을 수가 있지요. 바로 감정을 잘 알아야 거기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나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갈등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왔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빅터 클랭크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아, 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우리 손자녀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나는 먹여야 되는데 잘 먹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고 힘이 들구나 라는 거를 딱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줄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려면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오면, 특히 이 부정적인 나쁜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빨라지고요. 그로 인해서 맥박이 올라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3번 하시고 반응해 주신다면 큰 충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도 좋고요. 자, 눈을 감고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거울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고요. 또 여기 좋은 명상, 음악과 명상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 알아차리기, 얼굴에는 미소로, 가슴에는 평온함으로 가득해 보기를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생각 바꾸기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네, 맞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녀를 사랑해,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라고 하면 더 사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진짜 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힘듦을 나에게 주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랬을 거야. 앞으로는 잘 해결할 수 있어. 네,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바라봐 주신다면 이 아이는 정말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생각을 나 전달법으로 주장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할머니가 불쾌감을 얻었어요. 나는 지금 네가 이렇게 빨래통에 빨래를 잘 넣지 않아서 힘들고 화가 나. 할머니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화가 났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주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갈등,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손자녀와 나의 자식,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한다면 스트레스와 갈등은 줄이고 행복은 더 늘려나갈 수가 있고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 라고 하지요. 갈등, 스트레스를 그냥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 갈등, 스트레스 상황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손자녀 양육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갈등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며느리와 내 딸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관심이 달라서, 그리고 서로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건강을 챙기시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행복은 늘리면 행복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으로 오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등은 멈추고 행복은 늘리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